그러면은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 선형사상인데 그 저번 시간에 그 부분 공간 못한 부분은 일단 이 선형사상 부분 좀 나가고 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좀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 오늘 할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선형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선형 변환, 이제 변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함수예요, 함수. 근데 이제 함수인데, 당연히 이제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이제 벡터 공간이 이제 V하고 이제 W라고 하는 이제 벡터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을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이제 T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이제 그 선형 변환 또는 선형 사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냥 뭐 V에서 W로 가는 그냥 뭐 함수 하나를 그냥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주면은 선형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V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V1, 이제 V2,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벡터의 이제 합 두 개를 더한 거, 이 두 개를 이제 더한 게 자, 요렇게 쪼개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쪼개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덧셈은 얘 이제 더하기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V에 있는 이제 덧셈이고요. 여기에 있는 더하기는 지금 뭐냐면 요 W 공간으로 넘어서 하는 이제 덧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덧셈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V1 더하기 V2라고 하는 이 벡터의 합에 이제 이제 함수, 그러니까 얘를 이제 t를 통해서 이제 보낸 값이 자 각각을 보낸 다음에 이제 더해준 거랑 같아야 되는 자 성질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실수의 원소 k에 대해서 자 k 곱하기 v,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v1, 그러니까 이 v1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예요. 자, 그리고 요거 곱도 어쨌든 그 벡터 공간에서 정의되고 있는 곱. 자, 이 곱이 자, 요렇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곱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얘는 일단 V 공간에서 이제 정의되는 곱이고 얘는 W 공간에서 정의되고 있는 어떤 곱이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는 이제 변환을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자, 만족하는 이제 변환을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 자, 선형 변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선형 변환하고 이제 선형 사상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냥 뭐 여러 책에는 이 두 개를 그냥 사실 막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V하고 W가 같은 공간일 때는, 그러니까 V하고 W가 알고 보니까 같은 거일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사상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V하고 W가 이제 같지 않을 때는 자, 이제 보통 변환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뭐 굳이 안 나누는 그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 변환,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 또는 선형 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1번, 자 그래서 그 필수예제 봐보면 지금 txyz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예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는 선형사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달라고 했는데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선형 변환인 거야. 그죠? 왜냐면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거에 대한 구조를 좀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T 안에 지금 들어가는 원소가 지금 요 X, Y, Z고 그 나오는 결과가 3X 더하기 2Y 더하기 Z잖아요. 그럼 이 T라고 하는 애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정의되고 있는 거냐면 R3에서 R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3라고 하는 애는 자, X, Y, Z이고 요 R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요 R3에서 지금 R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벡터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은 어쨌든 다른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데 원래는 맞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는 이제 책들도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요 더하기에 대해서 자, 나눠질 수가 있느냐? 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A, B, C랑 D, E, F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지금 자, R3에서 자, 이제 원소를 두 개를 이렇게 벡터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한 거 A, B, C 더하기 D, E, F 자, 더해주면 이거는 R3에서 어떻게 더했었냐면은 그냥 각각의 성분을 다 더했다. 자, 그래서 더해보면은 자, A 플러스 D, B 플러스 E, C 플러스 F로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는 걸로 이제 그 합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자, 보내는 거예요. 자, 정의대로. 그럼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T를 통해서 얘를 보내보면 얘가 더한 결과가 지금 얘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A 플러스 D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B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이게 이제 결과값인데 얘를 좀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얘가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요 A, D, B, E, C, F는 어쨌든 각각이 이제 실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더하기 3D 플러스 2E 더하기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T,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T, 이제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자, 먼저 더한 다음에 이제 보낸 거랑 함수로 이제 보낸 거랑 그 다음에 각각 보낸 다음에 더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 지금 변환이 자, 첫 번째 조건을 지금 만족을 했다. 자, 이걸 지금 보인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그 실수를 곱한 거 실수를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를 보낸 거랑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곱한 거랑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걔도 이제 똑같이 한번 보여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자, 뭐 K를 자, 뭐 실수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 A, B, C에다가 K를 곱해서 자, T로 보내는 거. 자, 얘는 자, T에 KA, KB, KC 자, 요렇게 될 거고 자, 그럼 그 결과는 자, 요 지금 식에 의하면은 3KA 더하기 2KB 더하기 자, 이제 KC 그럼 K로 묶어주면은 3A 더하기 2B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니까 K 곱하기 T에 A, B,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먼저 곱한 다음에 보낸 거랑 자,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곱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지금 만족하고 있잖아요. 얘가 자, 그러니까 쟤는 변환인데 그러니까 함수인데 무슨 변환이다?
이제 선형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자,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대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이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자,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자, 구조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자, 지금 tx가 3x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생긴 애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t라고 하는 애는 R에서 지금 R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값이 3x가 되는 형태이다. 그죠? 요게 일단 구조고 변환이에요. 일단은 얘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정의가 돼 있는 거야. 그냥 함수가. 그러니까 벡터 공간하고 벡터 공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주는 이제 변환 하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1번, 2번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수의 암호원소 선택하는 거를 문자로 A, B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의 지금 이제 더해준 거. 이 더한 게 자, 얼마가 될 거냐면 3에 A 플러스 B 값이 될 거고, 그럼 얘는 3A 더하기 3B가 될 거니까 얘는 TA 더하기 TB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먼저 더한 거랑 나중에 더한 게 이제 같아지게 된다. 그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상수의 A, B 해줬을 때 얘는 3KA고, 그럼 얘는 K 곱하기 3A랑 같은 거니까 T의 K 곱하기 이제 T의 이제 A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엄밀하게 이제 좀 본다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덧셈하고 이 덧셈이 지금 같은 지금 공간에서 있는 애잖아요. 이 더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뭐 이제 벡터공간 V, 뭐 W,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같은 더하기예요. 같은 더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같은 더하기고 여기 있는 곱하기도 자 같은 곱하기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조금 생각해서 선형 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게요. 잠깐만. 됐네. 잠깐만, 요거 좀. 그러면은 이제 요 선형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벡터 공간하고 벡터 공간의 이제 관계를 주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얘네들을 먼저 더해서 보내준 거, t로 보내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다음에 더해주는 거랑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t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v에서 w로 가는 함수인데
A하고 B를 더한 거. 그럼 A 플러스 B가 여기 안에 있잖아. 이거를 보낸 거랑 각각을 보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TA 더하기 TB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A가 있으면은 상수배를 하면 KA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벡터 공간에. 이거를 뭐 보낸 거랑 TKA랑 보낸 다음에 K로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그 함수 중에서 이제 선형사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한 게 선생님 이게 선형사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이제 이거 두 개를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인 게 이제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얘는 이거까지 한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저기 써져 있는 대로 이게 t가 지금 x가 3x니까 얘가 지금 r에서 r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벡터 공간이잖아요. 이게 x를 지금 3x로 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보이냐면 A하고 B를 실수해서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그럼 T, A 더하기 B는 뭐가 될 거냐면 A 더하기 B를 보내니까 3A 더하기 B가 된단 말이야. 얘는 3A 더하기 3B가 돼. 그죠? 근데 이게 3A가 뭐냐면 A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TA. 3B는 TB야. 그래서 그 더한 거니까 지금 어때요? 먼저 더한 다음에 보내준 거랑 나중에 더한 거랑 지금 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첫 번째 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는 K를 지금 이제 보낸 거라 K를 보내면 K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KA인데 여기가 K3A니까 이 K 곱하기 T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 보내고 K 곱해서 보낸 거랑 보낸 다음에 곱한 거랑 같다.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게 선형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0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2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V에서 지금 W로 가는 지금 이제 T가 선형변환인데 얘는 무조건 여기에는 0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벡터 공간이고 벡터 공간이니까 여기 0벡터 있을 거고 여기도 지금 0벡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0벡터를 보내면 무조건 여기 있는 0벡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2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선형 변환이든지 간에 거기 지금 이렇게 L 이렇게 써져 있어요. L 이게 이제 VW 요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뭐냐면 V에서 W로 가는 이제 리니어 맵이라고 해가지고 선형 사상들을 모아놓은 이제 집합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선형 변환 그러니까 V에서 W로 가는 이제 선형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 안에 이제 T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지금 선형 변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임의의 지금 선형 변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V에서 W로 가는 이런 선형 변환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아무거나 한 거야 지금 T가. 근데 그럼 벡터 공간 V 안에 지금 0벡터 하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 공간 안에도 0벡터가 있을 텐데 이 0벡터를 T로 보내면 무조건 이 W 공간 안에 있는 0벡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주장이 있는 거야. 2번의 주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선형 변환이든 간에 0벡터는 무조건 0벡터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그 보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가 좀 쉽진 않아. 근데 조금 이제 그 여러 번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2번이 좀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자 푸는 핵심 키는 요 두 가지를 무조건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2번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 밑에 있는 3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자 2번은 다시 한번 요건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애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0벡터이다 보니까 0벡터 두 개를 더해줘도 0벡터죠. 그죠? 0벡터 두 개를 더해줘도 0벡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 1번 조건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냐면 이게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어요. T0 더하기 T0.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T0이 지금 두 개니까 2 곱하기 T0이 된단 말이에요. T0이 두 개니까. 그럼 근데 얘는 뭐예요? T0하고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0이 2 곱하기 T0하고 같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쪽에 T0이라고 하는 값을 빼주면 이 T0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양쪽을 T0을 빼주면. 그러니까 얘가 0벡터가 이제 0벡터로 간다. 자, 그런 의미를 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 T0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벡터일 거고 그 다음에 T0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벡터니까 그 벡터를 정확하게 빼주면 이제 여기는 0벡터만 남는다.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를 빼줬으니까 T0을 집어넣으면 0벡터 나온다. 자, 요런 주장이 자, 이제 그 0벡터가 0벡터로만 간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번은 이제 요렇게 자,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 풀기 전에 그 필수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필수 예제 2번. 이 필수 예제 2번 문제 안 풀어줬는데 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한번 의미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자, 지금 t, x, y, z 얘가 지금 그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값이 자, 2x-4y 플러스 3z 플러스 b, 자, 6x 플러스 cxyz 자, 요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근데 얘가 선형사상이 그러니까 선형변환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B하고 C가 지금 0이라는 말이야. 이게 선형변환이 되려면 B하고 C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B가 0이 돼야 되고 C가 0이 돼야지만은 그때서야 얘가 선형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이제 보여달라는 건데 근데 일단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선형변환이 되려면 상수 자, 그리고 문자끼리 곱해져 있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형변환이 리니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니어라는 말은 1차하고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1차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이 문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순간 이 x가 아니라 이제 x 곱하기 y는 얘는 뭐예요? 2차잖아요. 벌써 x, y, z는 뭐예요? 문자의 곱으로 따지면 3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2차라던가 3차에 관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형변환이 되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좀 통찰력을 좀 이제 좀 얻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1차식의 형태로만 주어져 있어야지 선형변환이 만족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더하기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랑 곱하기가 이렇게 쪼개지려면은 이게 1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2차식이면은 당연히 이걸 곱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제곱이 2차식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곱이 되면은 요거 두 개가 곱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1차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쪽은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요쪽부터 보이면은 일단 B하고 C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제 t, x, y, z가 자, 2x-4y 플러스 3z, 6x 요렇게 될 거거든요. 요게 0이면 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선형변환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필수 예제 1번 풀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얘는 자, 1번하고 2번 조건을 물론 보여야 돼. 이거 두 가지는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어차피 이 형태를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족하기 때문에 자, 선형 변환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쪽이 중요한 거야. 이쪽. 그럼 이쪽이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사상이 이제 변환이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변환에서 이게 선형 변환이 되려면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특수한 문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난 얘를 B를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쉬운 거. 자, 100하고 뭐 이제 뭐 010 뭐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더한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문자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특수한 거 두 개를 선택해서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이 되려면 이런 B하고 C라고 하는 이 개수들이 0이 된다는 거 보이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100 자, 010 자, 요거 두 개 더해 보면은 얘가 T의 자, 110인데 자, 110을 봐보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 11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자, 제가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0이에요. Z가 0이니까. 자, 그리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T의 100이라고 하는 애는 자, T의 100 근데 이제 T의 100을 봅시다. T의 100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뭐냐면 2 플러스 B예요. 2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T의 010은 010을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 0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냐? T의 100 더하기 T의 010인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B, 6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6이 아니라 위에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0이 아니라 6이지, 그죠? 예, 여기가 지금 6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만족을 해야 되냐면 요게 같아야 돼, 그죠? 이게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B가 2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얼마야? 0이 된다. 이렇게 그냥 보이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특수한 거 두 개 집어넣었을 때 그냥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선형 변환이 되려면은 이게 지금 B가 0이 돼야 된다. B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이제 얘를 이제 C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B는 이미 0이 됐으니까. 그럼 C를 내가 0으로 보이려면은 이 XYZ가 살아있어야 돼. XYZ가. 그죠? 그럼 XYZ가 살아있는 거는 뭘 선택하면 될 거냐면 이 XYZ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첫 번째는 지금 보인 거고요. 얘는 이제 첫 번째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B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이제 또 선택을 해보세요. 이 C를 살릴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1,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1,1,1,1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편하게 2분의 1, 아니다. 그냥 2,2,2. 자, 요렇게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요 C를 살려야 되니까. XYZ 집어넣었을 때 어쨌든 C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그것도 괜찮고, 어쨌든 자, 해보면 111을 집어넣어주면은 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333인데 자, 333을 좀 표현을 해보면 자, 111 더하기 222는 자, 얘가 T의 333인데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걸 집어넣어주면은 18 더하기 이제 333이니까 27C란 말이야. 27C.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T의 1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건 필요 없고 이 뒤에 게 지금 6 플러스 지금 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의 2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 모르겠고 뒤에 거는 자, 이제 뒤에 거는 이제 2 집어넣어 주면은
4, 8, 80, 6 플러스 12 플러스 8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이 뒤에 거가 더해지는 건데, 보면은 6 플러스 C하고 12 플러스 8C를 더해주면 이게 18 플러스 9C예요. 근데 여기는 18 플러스 27C잖아. 그죠? 그러니까 18 플러스 9C하고 지금 18 플러스 27C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선형 변환이라면?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 C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B도 이제 B가 0이었고 C도 0이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을 한다라는 걸 보이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내가 이 변수에 맞춰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 문제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뭐 푸는 과정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집어넣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적당하게 이제 뭐 요거를 선택하는 거는 자유롭게 선택해주면 되고, 그리고 푸는 방법도 그렇게 이제 푸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형 변환의 이제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상수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들의 곱 형태가 없어져야지, 그런 형태가 없어져야지만 선형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하고 C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쪽 방향도 지금 보이게 된 거예요. 이쪽 방향도 보였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요거 이해했으면,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한번 풀이만 써보면은,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V1하고 V2가 지금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T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 성질은 가지고 있다. 이게 T가 지금 선형 변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덧셈에서 나눠지는 거랑 곱하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2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v1하고 이제 v2 값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값을 다 줘버렸으니까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1, 5 요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이제 선형변환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 배워봤는데 자, 뒤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지금 배운 거가 자,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배운 거냐면 이게 T라고 하는 애가 여기 V라고 하는 애가 지금 벡터 공간이고 W라고 하는 애가 지금 벡터 공간인데 여기서 원소가 이제 V라고 하는 원소하고 이제 V1, V2라고 하는 원소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벡터 공간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여기 안에 있을 거란 말이야. V1 더하기 V2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지금 T라고 하는 애는 얘네 둘의 공간 사이에 규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로 가라. 그거를 우리가 TV1. 자, 요렇게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W 있는 원소고, 그 다음에 얘는 TV2. 자, 그 다음에 얘는 TV1 더하기 V2. 이렇게 됐는데, 이 T가 선형변환이면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랑 지금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지금 지금 방금 공부한 게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게 그냥 T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공간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보낸 거에 대해서만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얘가 추상적인 개념이다. 선형 변환이 함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정리를 잠깐 보면요. 자,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명은 일단은 좀 궁금한 친구들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정리를 좀 보면은 그 정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뭐냐면 읽어볼게요. 일단 V1부터 Vn까지가 벡터 공간 V의 기저이고 그 뒤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뒤쪽 지금 그 다음 장에 자, 그 다음에 W1부터 Wn이 W의 이제 원소일 때 자, T가 이제 V에서 W로 가는 이제 선형 변환인데 기저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결정을 하면은 그 T가 어디로 보내는지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뜻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에서 W로 가는 이제 규칙을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이래요. 선형 변환인데 어떤 규칙인지는 몰라. V에서 W로 가는 게.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V가 벡터 공간이니까 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저. 그러니까 기저를 V1, V2, Vn 대표 기저 이렇게 지금 n개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만 준 거예요. 여기 W1, 얘는 뭐 W2로 가고요. 자, 얘는 WN으로 가고. 이렇게 기저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이 T가 그냥 완벽하게 이제 얘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의 원소를 어디로 보내는지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저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면은 TV가 어디로 가는지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결정이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V라고 하는 애가 임의의 어떤 요 벡터 공간의 원소란 말이에요. 근데 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V라고 하는 애가 임의의 원소면 얘는 얘네들의 원소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1, V1 더하기 A2, V2 자, 쭉 가서 AN, VN 요게 기저의 특징이었잖아. 그러니까 대표 원소니까 얘네가 이 벡터 공간 V의 대표 원소니까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아무 원소도 얘네들의
1차 결합.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기저의 첫 번째 특징이었잖아. 그죠? 생성. 그죠? 생성 개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V 대신에 얘를 표현을 해보면 A1 V1 더하기 A2 V2 더하기 AN VN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게 선형 변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1 T V1 더하기 A2 T V2 쭉 가서 더하기 AN T VN.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값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줬잖아. 결정을 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값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그냥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 원소를 선택을 했는데도 그 값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W1, W2, WN은 이미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의 원소가 어떤 값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면 얘가 이미의 원소를 어디로 보내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형 변환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기저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기저들이 어디로 어느 원소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선형 변환은. 그러면 이 선형 변환의 그냥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 정리의 내용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뭐다? 기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그 선형 변환이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리에 대한 내용이 그런 의미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일한 선형 변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기저가 기저값. 기저의 이제 그 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 유일하게 이제 선형 변환 T가 그냥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선형 변환이 그냥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리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 기저값이,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값들이 이 T를 통해서 어떤 값으로 가는지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T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필수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자, 그래서 필수예제 문제를 봐보면,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선형 변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안 줘요, 그냥.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안 준다는 얘기야. 뭐 tx가 3x 이런 식으로 안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는 지금 그냥 아예 선형 변환이 뭔지를 준 거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안 주고요. 뭐를 주냐면 지금 문제처럼 그렇게 줘요. 자, t의 1000이 어디로 가는지, t의 0100이 어디로 가는지, 자, t의 0010이 어디로 가는지, t의 0000이 0001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이 네 개가 뭐예요? R4의 뭐야? 보통 기저잖아. 대표 기저. 그죠? R4의 이제 대표 기저 중 하나가, 기저가 얘 이렇게 네 개 모아놓은 거잖아. 그죠? 이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줘버리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를 주게 되면 선형 변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보니까 얘가 110이에요. 100이에요. 자, 100. 자, 110.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2고요. 자, 0010은 0000으로 간다 그러고, 자, 0001은 얘도 또 0000으로 간대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줘버리는 순간 끝이야. 예, 이렇게 줘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기저가 어디로 갔는지 줘버리는 순간 T가 완전히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T에? 자, 5, 2, 3, 1을 지금 구해달라 그랬죠? 문제에서. 얘가 얼마인지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저가 어디로 갔는지를 줬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이면 된다? 그 보일 때 이제 얘를 뭘로 표현해줘야 돼요?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1000에 몇 배 해주면 돼요? 5배. 그 다음에 0100에는 2배. 그 다음에 30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000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 5, 2, 3, 1이라고 하는 애는 이 4개의 기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가 값이 얼마가 된다, 이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선형변환이니까, 자, 이 값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110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5 곱하기 110.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5 곱하기 110. 자, 더하기. 자, 얘는, 지금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2. 자, 그 다음 얘는 0이라고 그랬고, 얘도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5, 5, 0. 더하기 2, 마이너스 2, 4. 그럼 얘는 7, 3, 4.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 지금 7, 3, 4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일로 간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물어보세요. 앞쪽에 이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요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v1 마이너스 v2니까 이게 선형변환이니까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거야. v1 더하기 t의 마이너스 v2 이렇게. 그럼 얘는 2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선 특징에 의해서. 그죠? 나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t v1 빼기 t의 v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1,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배의 1, 2 빼기 얘는 지금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성분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지금 방금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요게. 그러니까 요 얘기인 거야. 이게 지금 1000, 이거. 그러니까 t가 안 주어져 있어도 얘네들 지금 4개가 지금 요 알포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기저잖아요. 이 기저들이 값이 얼마로 가는지를 문제에서 주면은 사실상 t가 뭔지를 정확하게 주는 거랑 같단 말인 거예요. 이 뜻이. 왜냐면 이게 지금 이 4개가 지금 알포의 기저인데 이 5, 2, 3, 1을 이 4개의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5, 2, 3, 1이라고 하는 애가 5 곱하기 1, 0, 0, 0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0, 1, 0, 0 더하기 3 곱하기 0, 0, 1, 0 더하기 1 곱하기 0, 0, 0, 1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t로 보내야 돼. 이 t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t로 보내면 이게 선형변환이니까 얘네들을 다 쪼갤 수 있단 말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는 또 실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t 1, 0, 0, 0 그죠? 2 곱하기 t 0, 1, 0, 0 3 곱하기 t의 0, 0, 0, 1, 0, 0, 1, 0 1 곱하기 t의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값들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값들이 얘는 1, 1, 0이라고 그랬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얘는 0이라고 그랬고 그죠? 얘도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4개를 더해주는 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5개 두고 해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저게 그렇게 풀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풀어봤어요?
안 사람은 그 정리 증명 한번 그냥 쓱 보세요. 예,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정의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알아두면 뭐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은 만약에 내가 V하고 만약에 뭐 A하고 B라고 하는 지금 값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값이야. 그러면 그 결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 f가 b분의 a인데 이거 두 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정의됐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가 2분의 1하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2는 같은 숫자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도 어때야 돼? 이 값이 같은 값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죠? 함수라면은. 그죠? 근데 이 관계를 보면은 두 개 더해주면 얘는 얼마예요? 3. 얘는 얼마야? 6이야.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함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의가 잘 돼 있다. 함수가 정의가 잘 돼 있으려면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근데 잘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은 이제 같은 값을 집어넣었는데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정의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의가 잘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 다 정의가 다 잘 돼 있어요. 미분적 분학에서는. 근데 선형대수에서는 선형대수라던가 이제 뭐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잘 정의가 돼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정의돼 있다는 말이 나와서 그냥 그 말의 뜻을 좀 이해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몰라도 돼. 솔직히 몰라도 돼. 몰라도 이제 편입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정의된다라는 말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 1번을 잠깐만 이제 뭐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은, 자, 문제 1번은 자, 선형 변환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게 지금 t가 지금 어떤 값으로 가는지를 줬는데, 이 값이 자, 기저가 맞는지를 확인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R3의 기저가 맞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기저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이 t에 대한 정보를 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걸 안 주잖아? 하나라도 기저가 만약에 n개인데 이 중에서 그냥 v의 n-1개까지만 이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t를 제대로 준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 얘네들이 기저가 맞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저는요, 자, 이게 지금 R3이기 때문에 일단 개수가 몇 개다 무조건? 3개라 그랬어. 그죠? 기저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개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을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3의 기저는 3개야.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일단 기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는 확인해 줘야 된다? 1차 독립인 거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1차 독립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얘네 셋이 1차 독립이에요. 확인을 해보면은. 그죠? 그래서 1차 독립입니다. 그거를 자, 확인을 할 때에는 사실 나중에는 조금 더 엄청 쉽게 사실 1차 독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오개념이 생길까봐 지금 선생님이 도움이 못 하겠는데, 그 1차 독립임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일단은 그냥 방법적으로만 그냥 쓰세요. 이거 나중에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100, 110, 111,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야.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란 말은 여기다가 몇 배 해서 몇 배 해주고 몇 배 해서 몇 배 해주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인 거야.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대신 이건 안 돼. 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안 되고요. 무조건 가로 가지고.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최대한 뭐를 만드는 거냐면 결정적으로 하자면 최대한 0이 많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는 거예요. 0이 많이 나오도록.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100에다가 이게 최대한 0이 많이 나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밑에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1이 사라지죠. 그럼 0, 1, 0 이렇게 되잖아. 1, 0, 0 이렇게 얘는 그대로 두고 이 더한 거를 여기서 마이너스 1배 한 거를 여기다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밑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111도 마찬가지야. 자, 얘를 가지고 최대한 얘를 0을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 그럼 얘는 0, 1,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방법적인 것만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또 더 만들 수 있는 게요. 얘도 만들 수 있어.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여기다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0, 0, 1이죠. 그럼 더 이상 0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3개 중에 지금 3개가 다 어때요? 100, 010, 001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000이 되는 애가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 3개가 서로를 못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만든다는 얘기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라도 없으니까 이 3개가 1차 독립, 이 3개가 없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니까 자, 만약에 내가 그러면 자, 얘네를 알고 싶어. 110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010 0 이렇게 한번 해보자. 1 자, 만약에 이제 자, 똑같이 생겨가지고 좀 의미가 없는데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잠깐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3개 원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연산. 최대한 많이 연산하는 거예요. 0이 나오도록.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두 번째 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000. 그죠? 110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이게 0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야? 2개지. 그럼 얘는 이 3개는 1차 독립이 아닌 거야.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네 둘은 1차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이제 행렬이 나오면서 이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행렬을 도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이게 지금 2개잖아. 그러면 얘네 셋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이제 나머지 하나를 이제 2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개수가 3개인데 이 3개 중에서 불필요한 애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요거였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3개는 어쨌든 1차 이제 종속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하나가 빠지면 1차 독립이 되는 거야. 이 2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런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계산 방법이니까 일단은 그냥 방법적인 것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네,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1차 독립이에요. 계산해보니까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1차 독립이니까 이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된다. 예,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지금 1차 독립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문제 2번이었죠? 문제 1번이었나? 예, 그러니까 여기가 1, 2, 0, 3이니까 5, 3, 1이라 그랬으니까 이 5, 3, 1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5, 3, 1이 되도록 A, B, C를 결정해줘야 돼. 근데 A는 얼마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일단 C는 무조건 1이죠. C는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 되겠네.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게 더해주면 3이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A가 2, B가 2, C가 1이면 5, 3, 1이 만들어져. 맞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배 해주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B가 지금 2니까 2 곱하기 20.
자, 그 다음 C가 1이니까 1 곱하기 0,3. 얘 계산해주면 답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제 계산해주면요. 이게 6,3이죠. 그죠? 6,3. 이게 답이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0공간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해요. 예, 조금 중요해서. 자, 잠깐 쉬었다가 0공간부터 다시 진행해 볼게요. 예. 그 지금 한 것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도 돼. 알겠죠? 예.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